여기는 국립수목원 수생식물원입니다. 수생식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앞에 있는 이 식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파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원형이에요, 원형. 줄기가 원형이에요. 원형이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났고, 이렇게 이것도 쭉 올라왔는데, 뭐, 끝부분이 이렇게 침처럼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화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고랭이입니다. 큰 고랭이는 이제 사축가로, 사축가는 우리나라에 356종이 있는데, 외래식물하고 이제 재배식물이 9종이 있고, 자생식물이 이제 347종이 있는 우리나라 과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과가, 이제 많은 식물이, 종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사축가입니다. 356종인데요. 그 중에 이제 자생식물이 이제 347종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여기 맨 정당부에서 이렇게 달렸죠, 그죠? 포는 뭐 따로 없고, 여기 이렇게 이제 줄기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꽃차례인데요. 여기 제가 여기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면은 방금은 이제 갈색만 보였는데, 여기 앞에는 여기 치간칫솔처럼 앞에 하얀 것들이 막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암꽃입니다, 그죠? 암꽃이고, 좀 더 당겨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막 뭐 지저분하게 막 달려 있는 거죠, 요거, 그죠? 여기 이제 수꽃 꽃밥이에요, 꽃밥. 여기 수꽃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게 암꽃, 아래쪽에 뭐 지저분해 보이는 게 수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줄기는 원형입니다. 사축가들은 대부분 이제 줄기가 삼각형이 많은데, 큰 고랭이는 원형이에요, 그죠? 이 안에는 좀 이렇게 만지면은 좀 쑥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처럼 쑥쑥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바로 큰 고랭이입니다. 키는 큽니다. 큰 고랭이는 크니까, 그죠? 고랭이 중에서 키가 커서 큰 고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러분께 우리나라 사축가 과 중에서 종이 가장 많은 자생식물이 347종이 있고, 외래식물하고 재배식물 9종을 포함해서 356종이 있는 사축가의 식물 큰 고랭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금 줄기가 원형인 큰 고랭이를 살펴봤는데요. 오른쪽에도 뭐 비슷한 식물이 보입니다, 그죠? 거의 뭐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만져보니까 줄기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세 면이죠, 그죠? 한 면, 두 면, 세 면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줄기 자체가 틀리니까 다른 식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랭이는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줄기만 쭉 올라왔지 다른 이 화사만 있고 다른 게 특별히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잎이 여기 긴 게 있습니다, 그죠? 잎이 긴 게 하나, 둘, 한 3개 정도로 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져보니까 꺼끌꺼끌합니다, 이게. 아주 잔잔한 뭐가 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밀어도 안 올라가죠, 그죠? 이거 밀어도 안 올라가고, 뒤에도 밀어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잔잔한 층 같은 거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줄도 하나가 뒤에 맥이 하나 보입니다. 좀 깁니다, 그죠? 이렇게 상당히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 있고, 또 여기 또 작은 곳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화사가 이제 이 친구는 아래로 이렇게 휘었는데, 이 친구는 쭉 섰습니다, 그죠? 특징이 이거 그죠? 이 친구도 삼각형입니다.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큰 매자기입니다. 큰 매자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거는 이제 잎이고, 작은 것들은 꽃 안에 부속적인 포입니다. 포. 요거 하나. 포는 거의 이제 화사보다는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죠? 요것도 화사보다는 길죠, 그죠? 그리고 꽃도 보통 보면은 이게 한 3개씩 달려 있죠, 그죠? 하나, 여기 3개, 그죠? 3개, 2개도 있고 3개도 있는데, 그죠? 이게 사실 아까 방금 본 거는 치간칫솔처럼 하얗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암꽃이고, 지금 요거는 좀 당겨 보면은 이쪽에 보이는 것들은 수꽃 같아요. 하얀 것들은 암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암꽃 수꽃 헷갈립니다, 이거. 사축가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줄기는 삼각형, 꽃은 위로 피고, 화사가 위로 피고, 또 잎도 있고, 잎도 좀 긴데 까끌까끌하고, 포엽도 있는, 키는 뭐 큰 고랭이 정도로 한 1.5m 정도 자라는 것 같아요. 큽니다. 이 친구도 큰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초가에 큰 매자기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수생식물들 사초가들 참 어려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종이 가장 많은 과가, 자생식물이 가장 많은 종이 있는 과가 이 사초가입니다. 그 자생식물 347종이 있죠, 그죠? 이게 사초가, 그죠? 여러분께 오늘 사초가의 대표적인 식물, 여기 큰 고랭이 원형,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화사가 좀 쉬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매작이, 이제 정단부 화사가 위쪽으로 이제 향해 있는, 그리고 잎도 있고 포도 있는 큰 매작이를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잎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죠? 잎이 한 반 정도 이렇게 하얗고요. 그 다음에 꽃차례는 이렇게 도마뱀 꼬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얗죠, 그죠? 이렇게 거의 보면 하얀 그 잎 아래쪽에 이제 그 꽃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 상태고요. 여기 이제 거의 그래도 꽃이 많이 핀 상태인데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꽃이 피고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는 잎도 하얗고 꽃도 하얗고 뿌리도 제가 키워봤는데 뿌리도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드리면 이름은 세 가지가 하얗다 그래가지고 300초입니다. 여기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뱀의 꼬리 300초인데요. 성명 사우루루스. 사우루루스는 히라보 사우로스 도마뱀과 오우라 꼬리의 합성어예요. 이런 뜻이네요. 그죠? 꽃이 진짜 도마뱀의 꼬리처럼 생겼네요. 300초의 꽃 이상 모양은 도마뱀의 꼬리를 연상하게 해 영명이 아시안 리자드스 테일이에요. 그죠? 여름에 피는 300초의 꽃은 꽃잎이 없고 향기가 제가 맡아보니까 진짜 연하더라고요. 저도 향기는 처음 맡아봤는데 꿀도 없어서 곤충을 유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리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꽃이삭 바로 밑에 2장 내지 3장의 초록 잎사귀는 꽃이 필 무렵에 마치 흰색 페인트 칠한 것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죠? 방금 이렇게 하얗게 변했죠. 그죠? 그러면 벌레나 곤충이 꽃인 줄 알고 꽃가루를 찾아왔다가 꽃이삭 위에 앉으면 수정이 이루어져요. 이때 곤충이 앉기 편안한 자리에 가장 성숙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여기 이제 편안하게 이제 꽃이 피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꽃이 폈는데도 그냥 녹색이에요. 아직까지. 300초가 자라는 곳은 그 제주도 쪽입니다. 의외로 자생에는 보기 쉽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희귀식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표지판이 있으면 좋네요. 그죠? 도마뱀의 꼬리 세 가지가 하얀 잎, 꽃, 뿌리가 하얀 300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국립수목원 수생식물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앞에도 지금 꽃이 지금 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얀 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렇게 하얀 꽃이 요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수꽃이고 요게 수꽃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 게 요게 이제 암꽃입니다. 그죠? 나중에 열매가 둥근 형태로 기대처럼 그 열매가 달리는데요. 이게 흑삼능이죠. 흑삼능.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잎인데 잎은 이렇게 이제 뒤쪽은 그냥 평평합니다. 그죠? 근데 앞쪽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죠? 한 줄이 그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식물 구별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잎도 보고 이제 꽃도 보고 두 가지를 이제 정확히 봐주셔야 됩니다. 꽃 좋아하면 이제 꽃만 보셔도 되고 뭐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잎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잎이 있을 때 꽃이 안 피고 잎만 있을 때 식물을 정확히 이제 동정할 줄 알면 좀 고스란한 소리를 듣습니다. 나중에 딱 지나가는데 이거 잎이 뒤쪽은 평평한데 앞쪽이 좀 튀어나왔네, 많이 튀어나왔네, 돌출했네, 주맥 쪽으로. 그러면 이거 흑삼능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께 그 위쪽에 이제 수꽃이 피고 아래쪽에 이제 암꽃이 피는 형태. 열매는 나중에 그 기뢰처럼 달리는 흑삼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벌써 졌네요, 그죠? 수꽃이, 그죠? 여기는 벌써 수꽃이 졌습니다. 이렇게 졌고 지금 여기 아주 암꽃이 참 예쁩니다, 그죠? 이걸 예쁘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독특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줄기는 여기 꽃차례 줄기는 원형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걸 꼭 만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수생식물원에서
흑삼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키가 제 키가 지금 170인데 제 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예, 엄청 큽니다. 제 키보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도 하고 더 큰 것 같은데 잎도 지금 막 엄청 큽니다. 제 손바닥 비교해도 손바닥 하나,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잎자리에 좀 날개도, 잎자리에 날개도 좀 있는데요. 이거, 개치입니다. 국립 수목원 좋은 게 이렇게 설명서가 다 있죠. 그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개치, 그죠? 국화과죠. 그죠? 제주도와 거제도에서 자라는 단연초이며 고유식물이고 꽃은 6, 7월에 피며 항색이다. 그죠? 방금 봤죠. 그죠? 관상용과 잎은 오물 치료하는 약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꽃이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걸 보고 이제 바깥에 있는 거 보고 햇바닥에 내민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설상화라 그러는데 설상화 이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통처럼 생겼다 그래서 통상화라 그러는데 설상화 다 한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설상화는 다 한 개씩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모습인데요. 그죠? 설상화 다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노란 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가까이 보면 설상화 다 한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바로, 개자가 들어갔으니까 바닷가 쪽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께 아주 멋진, 지금,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멋집니다. 그죠? 개치였습니다. 이 앞에와 노란색 꽃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저기 드라이브 할 때, 주변으로 지금 많이 이 꽃을 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큰 금계국입니다. 잎은 그래도 보면 잎은 복엽으로 이렇게 얼핏 보면은 마타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복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마지막이죠. 그죠? 큰 금계국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노란 꽃이 주변에 많이 보이신다 그러시면 큰 금계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께 노란 꽃으로 예쁜 큰 금계국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화과들은 크게 이제 이렇게 혓바닥으로 날름 내민 것처럼 생기는 요걸로 이제 설상화라고 그러고 이 안에 이제 통 모양의 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화라고 이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다 국화과입니다. 그죠? 그 뒤에를 보면은 꽃받침을 항상 봐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좀 꽃받침 통이 좀 있고 그 아래 이제 꽃받침이 있는데 또 떨어져 있는 형태죠. 그죠? 이렇게 보통 다 다닥 붙어 있는 이런 형태네요. 요거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워낙 많이 볼 수 있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국화과의 큰 금계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종모양의 꽃이죠. 그죠? 종모양의 꽃인데 아래쪽 그 줄기를 보면 털이 많아요. 이 친구는. 그죠? 지금 워낙 커가지고 줄기에 털이 많지 않은데 어린 잎들을 보면은 털이 많아요. 우선은 특징이. 그리고 꽃이 이렇게 옅은 지금 흰색인데 또 꽃보리 보면 또 옅은 녹색이에요. 그죠? 옅은 흰색 또는 노란색 꽃으로 피는데 제가 산에 가서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인데 초롱꽃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초롱꽃은 캄파눌라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외국에서 들어온 꽃들을 캄파눌라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종 모양이 하얀색 또는 이제 반점이 있는 연한 자주색 꽃이 아래로 피고, 그죠? 모양이 청사초롱과 유사하다 하여 초롱꽃이라 불린다는데 식물 전체에 퍼진 털이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울릉도에 있는 섬초롱꽃도 있죠. 그죠? 섬자가 붙은 이제 섬초롱꽃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줄기에 털이 별로 없고 꽃도 이제 여기 이제 좀 자주색이면서 자주색 반점이 조금씩 있어요. 그죠? 여러분께 초롱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생해서 보는 거하고 식물에서 심어놓은 거하고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줄기에 털이 많은 초롱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수목원 오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서 참 공부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선은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위쪽으로 쭉 폈어요. 그죠? 전부 다. 그죠? 그리고 잎을 보면 잎이 둘넷 한 6장 정도 돌려놓은 것 같아요. 6장. 여기는 여기도 6장. 여기도 6장. 그죠? 그리고 줄기에 털이 엄청 많죠. 그죠? 털이 많습니다. 꽃은 이쪽으로 이렇게 폈는데 냉초입니다. 냉초. 여기서 분포하는 지역은 강원도 설악산,
평북, 한남, 한북, 북한하고 설악산 쪽에서 야생하는 열애살이 풀로 산지에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 자란다고 합니다. 잎은 방금은 6개씩 돌려놨는데 3개에서부터 8개씩 여러 층으로 돌려나면 그죠? 보면 그죠? 층이 여러 층이 돌려잖아. 그죠? 엄청 층이 많이 지죠. 그죠? 돌려나면 꽃은 7, 8월에 홍자색으로 핀다 그러는데 지금 홍자색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린 수는 시용하며 전초를 참용검이라 하며 약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께 홍자색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께 이쁜 돌려나 층으로 6장, 3장부터 8장까지 돌려나는 냉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식물원에 이게 거름을 많이 줘서 그런가 엄청 좀 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냉초였습니다. 이 앞에 그 노란색 꽃이 상당히 많이 폈어요. 그죠?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잎은 이렇게 어건다기예요. 그죠? 어건다기. 그죠? 이렇게 어건다기인데 좀 어건다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별 모양의 꽃이 피는데 이렇게 꽃잎이 5장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이 친구들은 다 돌나물가들이 꽃이 우리 돌나물 좋아하시잖아요. 돌나물 꽃도 이렇게 펴요. 꽃잎이 이렇게 5장인 형태. 이게 바로 돌나물가입니다. 그래서 기린초도 잎은 이렇게 한 반 정도 반 조금 더 거치가 있는데 요거 기린초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별모양의 꽃이 피는 돌나물가의 기린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린초도 좀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뭐 가는 기린초, 그 다음에 뭐 태백 기린초, 뭐 섬 기린초 등이 있는데 이거는 기린초 정도만 제가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에 지금 이쪽으로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일단 잎이 이렇게 3개씩 돌려놔서 여러 층이 올라왔는데 꽃도 이렇게 안쪽 이렇게 노란색 꽃이 꽃잎이 5장이죠. 그죠? 이게 바로 좁쌀풀입니다. 그죠? 이 안쪽에 이 꽃잎 안쪽이 좀 붉은색이면은 참 좁쌀풀이고 이쪽은 빨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좁쌀풀입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은 갈점이 있습니다. 갈점. 갈색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당겨 볼까요? 좁쌀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노란색 꽃이 지금 많이 피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잎을 보니까 잎은 이렇게 한 3장씩 돌려난 거로 보이죠. 그죠? 하나, 둘, 3개. 그죠? 3개씩 돌려나면서 층이 졌는데요. 이제 거의 위쪽에서 거의 이제 꽃이 폈는데, 꽃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 꽃잎은 5장인데 안쪽이 좀 붉은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 좁쌀풀이네요. 빨간 게 안 보이면은 좁쌀풀, 이게 빨간 게 보이면 참 좁쌀풀인데요.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참 좁쌀풀, 앵초가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높은 산 계곡에 분포하는 열애살이 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 7월에 항색꽃이 피고 자생지가 제한적이며 개체수도 많지 않다. 반그늘 습지에 관상용으로 식재하고 전초를 약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석병산 가서 본 것 같아요. 잎만 봤는데 잎은 그죠? 잎이 여기 타원형인데 참 좁쌀풀은 조금 더 긴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요. 줄기는 뭐 능선이 좀 있어서 사각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능선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잎이 3장씩 돌려나면서 꽃잎은 5장인데 그 안쪽에 빨갛게 보이는 참 좁쌀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봐도 다 잎이 3개씩 다 돌려놨죠. 그죠? 여기도 3개 돌려놨고 얘도 3개씩 돌려놨고. 그죠? 여러분께 참 좁쌀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당겨 볼까요? 좀 잘 핀 거 요거 그죠? 참 좁쌀풀이었습니다. 잔디밭 위로 이렇게 노란색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는 뭐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뼘 정도? 요 정도 되는데요. 일단 잎이 좀 길어요. 그죠? 잎이 이렇게 긴 형태입니다. 워낙 많아서 하나 뜯어보면은 하얀색 유액이 나와요. 그죠? 쓴박이죠, 쓴박이.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노랑선 쓴박이입니다. 앞에 노랑짝이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 있는 선쓴박이라는 뜻이고, 그럼 노랑을 빼면 선쓴박이가 되겠죠. 선쓴박이는 흰색입니다. 그게 기본적이고,
그 노란색이면 이제 노란 선순박이가 되는 겁니다. 이 안쪽에 이 안쪽에 제가 요 바깥에 있는 거를 혓바닥 날람 내미는 이제 설상하고 안쪽에 있는 건 통사가인데요. 통사가 검정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죠? 이렇게. 지금 암술머리도 보이는데요. 요거 예. 노랑 선순박이로 동정을 해 보겠습니다. 고돌빼기는 안쪽에 있는 통사가가 저기 그 노란색이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노란색으로 보여요. 이거는 예. 노랑 선순박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예, 열매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하나하나가 다 꽃이죠, 이게. 여러분께 노랑 선순박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이쪽에 하얀 꽃이 많이 폈습니다. 그죠? 잎을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4년가인데 그나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수리죠, 어수리. 그죠? 어수리. 예, 임금님 상에 진상했던 나물 예, 어수리인데요. 꽃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예, 우산살 모양으로 폈죠. 그죠? 우산살 모양으로. 예, 그리고 가장자리 이렇게 옆에 있는 꽃들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전어도 그런데 이 친구도 가장자리 꽃들이 좀 더 크죠. 그죠? 예, 이거는 예. 사년가 친구들이 거의 이렇게 우산살 모양으로 흰꽃이 많이 핍니다. 예, 이거 그 임금님 상에 진상했던 예, 어수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그 식물 분류하는 그 큰 기준이 되는 게 예, 산림청에 있는 예, 국가표준식물 목록이 있고 그리고 환경부 산하의 국립자원생물관인가요? 거기 또 있는데 예, 산림청 쪽에 있는 그쪽 국가표준식물 목록은 예, 사냥가로 돼 있고 환경부 쪽에 있는 국립자원생물관에는 또 미나리가로 돼 있더라고요. 예,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제가 앞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는 예, 국가표준식물 목록 기준으로 합니다. 예. 오, 꽃이 지금 이제 손바닥 정도, 그죠? 이 정도 큰데, 예, 지금, 줄기는 능성이 많아요. 지금 만져보니까. 가시 같은 것도 좀 있고, 예, 여러분께 어수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사년가 또 뭐 미나리가, 예, 사년가로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수리였습니다. 꽃이 위에서 보니까 그래도 가장자리 꽃들이 커가지고 되게 예쁘네요. 그죠? 예, 어수리였습니다. 제가 최근부터 예, 그 고사리 종류 양치식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양치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양치식물은 그 외래식물하고 재배식물을 포함해 가지고 365종이 있습니다. 예, 자생식물은 359종이 있는데 그 359종 중에서 그 자생지가 확인이 된 것이 298종이라고 합니다. 298종인데 그 우리나라 양치식물들은 대부분 다 그 남쪽하고 제주도에 대략 한 80%가 그 분포합니다. 중부지방에는 뭐 한 대략 한 20%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양치식물은 어쨌든 예, 자생식물로는 이제 그 359종이 있고 자생지가 확인된 것은 예,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298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앞에 있는 예, 또 양치식물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 이게 지금 잎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잎이 있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영양엽이라 그러고 포자엽이 별도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포자가 이렇게 뒤에서 달리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는 뒤에서 달리지 않죠, 그죠? 이 친구는 별도로 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양엽이고 이게 이제 포자엽이 졌죠, 벌써 여기, 그죠? 별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자가 이렇게 이제 잘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죠? 이렇게. 그죠? 영양엽하고 이제 포자가 따로 올라왔는데 이 친구는 잎을 보면은 1회, 그죠? 1회거든, 2회까지 잎이 있잖아요, 그죠? 2회 기수성입니다. 이 친구는 고비인데요. 고비의 특징을 보면 잎은 그러니까 영양엽하고 포자엽이 별도로 올라온다. 1번, 그죠? 두 번째, 이 친구는 겨울에는 잎이 지는 예, 그 뭐 저기 그 하록성 식물이라고 그러죠. 하록성. 여름에만 잎이 있고 겨울에는 이제 잎이 지는 하록성입니다. 그 제주도 쪽에 있는 그 양치류들은 거의 상록성이 많은데 이 친구는 하록성이에요. 그리고 잎도 1회, 2회로 이제 갈라지는 이 식물인데 고비가 고사리보다 더 맛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문장 좋아했거든요. 근데 잎이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 2회까지도 갈라지는 줄 몰랐어요. 예.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포자경이 별도로 올라오는 친구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뒤에 포자가 많죠, 그죠? 이 친구는 이제 별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식물 구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상록이냐 아니면 이제 하록성이냐. 뭐 하록성이라는 거는 이제 겨울에 잎이 다 시들단 얘기죠. 첫 번째가 상록이냐 하록이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영양엽하고 포자엽이 별도로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별도가 아니고 요 뒤에 포자가 생기느냐. 예, 그 정도. 예, 그다음에 잎이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이의 기수 우상인데 우상 복엽이라는 뜻인데 단엽이냐 일의 우상 복엽이냐 2의 우상 복엽이냐 3의 우상 복엽이냐 뭐 이런 정도로 예, 그 구별을 하면은 양치류 쪽에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 고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그 원추리 꽃이 폈습니다. 예, 지금 비 와서 좀 제가 찍기 좀 힘든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활짝 폈으니까 노란색으로 꽃잎이 둘, 넷, 6장이죠, 그죠? 수술도 6개 같아요. 이게 꽃잎에 따라가지고 수술도 뭐 3, 6, 9 뭐 이렇게 배수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꽃잎이 6장이니까 수술도 6개고 요게 이제 암꽃인데요. 그 암술인데요. 여기 바로 예, 태안 원추리입니다. 여기 설명이 좀 있어요. 설명을 한번 볼까요? 태안 원추리. 한국 특산식물로 태안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잎이 하경보다 짧으며 꽃은 오렌지빛 황색으로 주간에 개화를 하고 하경은 갈라지며 포는 피치명이고 하경에 흩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포는 피치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포가 얘가 포 같네. 예, 그죠? 예, 피치명 맞아요. 그죠? 여기 아래쪽에는 잎이고 잎은 뭐 이렇게 잎은 주맥이 하나 이렇게 도드라졌는데 여기 포 같네요. 그래서 이게 그 태안 원추리 특징이네요. 포가 하나가 이렇게 긴 거 그죠? 여러분께 태안 원추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식물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태안 원추리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립수목원 그 호수타원입니다. 비비추 같은 걸 보고 이제 호수타라 그러잖아요. 지금 호수타원을 보고 있는데 품종이 많아서 저는 자생식물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지금 꽃이 올라왔는데 그죠? 이렇게 꽃봉오리 상태인데 잎은 뭐 타원형입니다. 이렇게 타원형보다는 이런 형태인데 옆에 보면 난형에 가깝죠, 그죠? 예, 맥도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인데 예. 그 중부지방에 가서 볼 수 있는 비비추는 이 비비추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월 비비추죠, 그죠? 국내에서 자생하며 키는 25에서 30cm 정도이고 잎은 초록색으로 넓은 타원상 심장형으로 잎 뒷면 맥에 돌기가 있다 그렇게 있네요. 꽃은 8, 9월에 연자주색으로 꽃자루 끝에 뭉쳐 달린다 그러죠. 꽃자루 끝에서 이렇게 뭉쳐 달립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지금 그죠? 여기도 다 뭉쳐 달렸죠, 그죠? 예. 강원도 산에 제가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이게 1월 비비추입니다. 뭐 장아찌도 담가서 먹는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1월 비비추 우리 자생에서 자라는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비비추의 대표적인 비비추로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꽃은 여기서 뭉쳐납니다. 이렇게 그죠? 벌써 이렇게 뭉쳐놨어요, 그죠? 예, 1월 비비추였습니다. 예, 국내에서 자생하는 비비추 종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제 손가락 길이 정도 됩니다. 이게 손가락 길이 정도, 이 정도 크기인데요. 키는 크진 않아요. 키는 뭐 한 15cm 정도 되는데 좀 비비추입니다. 예, 꽃도 피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름이라도 좀 아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이란 것은 좀 작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자생하는 작은 크기의 비비추로 15cm 내로 전체가 작고 일반 형질은 비비추와 같으나 잎이 짧고 밑이 뾰족한 것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꽃은 연한 자주색으로 7, 8월에 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꽃은 피지는 않았어요. 잎이 짧고 밑이 뾰족하다고 그러네요. 밑이 뾰족한가요? 예. 이게 그죠? 안쪽이 이렇게 좀 파여 있는 느낌이에요. 요거 좀 비비추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방금 좀 비비추를 살펴봤는데요. 이 친구는 이름이 흰좀 비비추네요. 예. 흰색으로 꽃이 핀다는 얘기죠. 좀 비비추인데 제주도에서 자라는 희귀종으로 되어 있는데 키는 10cm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잎은 뿌리에서 나오며 난형 또는 넓은 타원형의 얕은 심장형으로 꽃은 7, 8월에 흰색으로 핀다 되어 있는데 국생종을 보면은 또 저기 금강산에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좀비비추보다 또 작은 기차 같아요. 잎도 뭐 이런 형태.
주걱 모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요거 흰점 비비추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께 자생식물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꽃도 없지만 이런 식물이 있다고 일단 아시고 나중에 꽃 피면 또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잎 길이는 제 손가락 길이 정도 되면서 키는 뭐 한 10cm, 15cm 정도 아주 작습니다. 예. 흰점 비비추였습니다. 예, 국립수목원 온실 옆에 돌나물과 전시회를 왔는데요. 요 식물 한번 좀 살펴볼게요. 포천 바이솔인데요. 여기 그죠? 이름이 있죠, 그죠? 이름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포천 한탄강 주변에서 자란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붉은 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사과향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네요. 오, 그죠? 오, 예쁩니다, 그죠? 가장자리에 그 붉은 태가 있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그죠? 우리나라 바이솔이 뭐 자생해서 볼 수 있는 건 한 10여 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이런 바이솔은 정말 그 포천 한탄강까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국립수목원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붉은 태가 있는, 그래도 그나마 좀 구별이 쉬운 포천 바이솔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바이솔들은 다 다육식물이죠, 그죠? 포천 바이솔입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일단은 잎이 좀 둥그래요, 그죠? 둥글둥글해요, 그죠? 겉이가 이렇게 좀 날카로운데요. 둥근 잎공의 비름이죠. 잎은 마주나기로 보입니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경북 주황산에 자란다고 하죠. 아주 잎은 마주나고, 그죠? 잎은 둥글며 마주나고 잎가에 얕은 톱니가 있다. 꽃은 7, 8월 홍자색으로 핀다고 돼 있잖아요. 주황산 그 계곡에서 계곡 바위에서 자라더라고요. 꽃도 홍자색으로 너무 예쁘죠. 이거 아주 귀한 친구인데요. 여러분께 지금 꽃은 없지만 그 잎으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둥근 잎 꽁의 비름이었습니다. 이 앞에 노란색 꽃으로 예쁘게 폈습니다. 별 모양으로 꽃잎이 4장, 5장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돌나물가들의 특징인데 지금 이렇게 그 선형으로 이렇게 잎이 있는데 좀 다육질 같아 보입니다. 이거 바위채상한데요. 설명을 한번 볼까요? 전국 각처 산지에 노출된 바위 틈에 자라는 열애사이 풀로 잎은 어긋나고 거치가 없고 연약하며 꽃은 항색으로 8, 9월에 피고 비가 온 후에 생육과 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져 번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그죠? 이렇게 돌나물가을들은 거의 우리 돌나물도 그렇지만 길 걷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줄기가 쭉 올라오면서 이쪽에 이렇게 지금 꽃들이 폈는데요. 이거 뭘까요? 이거 천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천마를 본 지가 뭐 사진으로 많이 봤지 실제로 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것도 아주 몇 년 전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천마일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꽃이 이런 모습이네요. 꽃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꽃자루 좀 있고 꽃자루도 아주 통통하네요, 그죠?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달렸는데 아래쪽에 뭐 이렇게 포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그죠? 포가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천마루 동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한 친구 만났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단 천마루 동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익수목원 숲생태 관찰로를 지금 제가 걷고 있습니다.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데크길로 돼 있어가지고 산책하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국립수목원에서 식물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실 때 국립수목원 와서 꽃도 보시고 이렇게 또 산책로를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